여러분,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투자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. 어느 투자 카페에 이제 직장을 가진 자녀가 있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남겼던데, 뭐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, 그리고 연금 저축이 뭐냐, 좀 자세히 알려달라. 그래서 그 간단한 글을 남겼는데, 글로 또 쓰기에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도 일단 뭐 글로 적기에는 내용이 부실해서 이런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뭐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직장을 가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 보라고 일단 제 기준으로, 그리고 뭐 투자의 대가들도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. 일단 제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투자의 순위는 제일 먼저 이제 여유자금으로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돈을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 ETF를 해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을 합니다. 남는 돈이 있으면. 그 다음으로 남는 돈이 있으면 또 4번, 5번이 있는데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이 얘기는 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일단 처음에 투자의 어떤 기초를 닦는데 한국장을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게, 대개 이제 우리나라 한국장에서는 이 단타하는 사람이 많죠. 개인들이.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, 가치 투자를 안 하고 트레이딩으로 이제 투자를 접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의 습성을 갖게 되면 곤란해요. 앞전 동영상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매가 잦으면 결국 원금이 녹아내립니다.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빠져요. 절대로 이렇게 잦은 매매로는 투자로 돈을 벌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한국장을 하면서 이런 단타 치는 습성을 투자 초기에 초보가 갖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. 그래서 이 투자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의 어떤 기나긴 호흡을 배워야 됩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1년, 2년 안에 1억 천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. 그런 식의 어떤 도박성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꼭 한번 필패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필패가 물론 푼돈으로 시작해서 푼돈을 잃고 끝나면 좋겠지만,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뭐 잃어도 푼돈으로 잃겠죠.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퇴직금으로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날리면 안 되겠죠. 그죠? 그래, 처음에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. 저는 뭐 연금저축 펀드는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리고 미국 주식 ETF도 마찬가지입니다. 3대 지수 ETF를 하는데 매수만 하고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제가 이제 목표로 한 주가나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뭐 며칠 길게는 뭐 몇 달 홀딩하다가 팔기도 해요. 하지만 뭐 미국 주식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위 시총 상위 10개에 들어가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그런 거는 계속 이 매수만 하고 매도한 적은 없어요. 아무튼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의 순위로 여윳돈이 있으면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. 1, 2, 3번 이 순서로. 맨 먼저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돈을 넣고, 그 다음으로 남는 돈이 있으면 미국 주식 ETF를 삽니다. 현재 가장 유망한 시장이라서 그래요. 차후에 이 시장이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투자자는 사고 전환이 자유로워야 됩니다.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. 애국심에 몰입해서 우리나라 장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. 돈 벌어주는 시장을 찾아다니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좀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 4, 5번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에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, 투자로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로 하는데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. 빚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빚내 사시면 안 돼요. 여윳돈은 쓰고 남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여윳돈을 만드셔야 돼요. 만드는 게 기본은 전략이죠. 쓰고 싶은 거 다 쓰면
투자를 못 하겠죠. 어쨌든 뭐 전략에서 투자할 여윳돈을 만드셔야 됩니다. 반드시 그래서 만드셔야 되는 게 일단 이 1순위입니다. 여윳돈을 쥐어짜서 마른 수분을 쥐어짜서 이제 여윳돈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거밖에 할 돈이 없다. 그럼 뭐 2, 3번은 굳이 안 하셔도 돼.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. 다음에 그 여윳돈이 생기면 뭐 2, 3번도 고려해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가계부를 써보세요. 저는 가계부를 쓴 지 뭐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먹은 것도 가계부에 다 기록합니다. 이게 이제 밤 9시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쫙 하면 뭐 그날 일기 쓰듯이 정리도 되고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매달 뭐 짧게는 매달 뭐 길게는 뭐 1년 뭐 3년 5년 식으로 어떤 예상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가계부를 반드시 쓰면 재밌습니다. 그 숫자로 일기 쓰는 기분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투자의 첫 순위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. IRP 계좌. IRP. 제 다른 동영상 찾아보면 있지만, 개인 퇴직연금입니다. 그 연금저축 펀드에 이제 월 33만원, 그리고 12개월,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면 400만원이 되거든요. 한꺼번에 연말에 12월 31일까지 뭐 딴 거로 굴리다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, 매달 33만원. 연말에 이렇게 400만원 한꺼번에 넣으려면 뭐 돈도 없을 분들은 부담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매달 조금씩 넣으세요. 그래서 매달 ETF를 매수합니다. ETF를. 이 ETF는 뭐 제 다른 동영상 보면 어떤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은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미국 3대 지수 ETF 매수하시면 돼요. 그리고 IRP에도 25만원씩 납입하여 연말까지 300만원 채워두고 이 700만원을 채우고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, 여러분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연봉이 적겠죠. 5,500만원 이하는 16.5% 115만원 내년에 돌려받습니다. 내년 3월에 월급에서 이제 돌려받아요. 그리고 신입사원이라 나는 뭐 회사도 중소기업이고 연봉이 적어서 뭐 연말정산 해봤자 결정세액이 빵원이라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돈이 없어도 하셔야 돼요. 이 연금저축을 하는 목적은 세액공제는 추가, 덤이에요, 덤. 이 실제 목적은 노후 생활의 안정이 생계 대비가 목적입니다. 얘기했죠. 노인 빈곤율이 47%라고. OECD 국가 최고입니다. 이런 거는 꼭 1등을 해요. 그죠? 자살률, 노인 빈곤율. 이런 거는 항상 그 1등을 합니다. 우리나라가 불행하게.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둘 중 한 명은 노후에 폐지 수집하러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. 연금이 없으면.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연금저축입니다. 그래서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아도 올해 세액공제 못 받으니 700만원 다음해로 2월 시켜도 되거든요. 계속 2월 해줍니다. 그래서 세액공제가 목적이 아니에요. 노후에 연금 받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알아서 노후 대비하라고 이 세액공제는 그냥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거 다시 연금으로 받으면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입이 아파서 더 이상 개별적으로 답변 안 합니다. 그 해당 동영상에 있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개설은 이제 증권사에서 하셔야 돼요.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런 데서 안 합니다. 그 연금저축 보험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. 아직까지 연금저축 펀드, 보험, 신탁 이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열의 한 절반인데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. 심지어 은행 직원도 물론 지금 현직 직원은 아닌데 아무튼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셔야 여러분들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ETF를 매매하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개설이 되는 증권사는 뭐 대부분이 다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대우, 키움증권, 삼성증권 저는 뭐 키움증권과 거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키움증권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IRP 계좌도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돼요. 역시 은행에서도 하는데 증권사에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키움증권은 IRP를 운영 안 하대요. 그래서 제 IRP 계좌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만들었습니다. 조금 MTS가 많이 불편하던데 삼성증권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
자, 이상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제작하고, 뭐 질문을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